와인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와서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고, 몇 가지 간단한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데이터셋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0과 1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연속형 변수들을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다음 상관관계가 클지 작을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2차원 피처 배열 하고요. 1차원 타겟 배열을 만들었고, 그 특성과 레이블을 훈련과 테스트로 저희가 나눴어요. 그리고 비율은 훈련셋을 80%로 했고요. 테스트셋을 20%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5,000개 정도가 훈련셋이 됐네요. 그 다음에 1,300개 정도가 테스트셋이 됐고요. 5,200개, 1,300개 대략 그 정도가 나눠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었었고요. 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의사결정 나무 분류라는 뜻이죠. 디시전, 결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결정, 의사결정, 나무 분류라고 하는 거. 일단은 훈련시키고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디시전 트리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트리 CLF라고 할게요. 클래시파이어 줄여가지고 트리 CLF. 클래스 이름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예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궁금하죠? 문서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실행하시기 전에 문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 작성하시고요. 실행하시기 전에 사이클런 홈페이지에서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Decision Tree 정도만 입력을 하셔도 찾아줄 거예요. 사이클런 모듈에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모듈이 있고요. 거기에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파이썬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모든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죠? 키워드 방식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가변길이 인수라고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키워드를 쓰셔야만 돼요. 쓰셔야만 되고요. 알 수 없는 말들이 많네요. 뭐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플리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맥스 뎁스,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민 웨이트 프랙션, 리프. 변수 이름 되게 기네요. 맥스 피처, 랜덤 스테이트, 맥스 리프, 노드,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 클래스 웨이트, CCP 알파, 모노토닉 CST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네요.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을 다 가지고 있죠. 디폴트 값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 알만한 거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난수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수를 만들 때 seed를 설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디폴트를 그냥 일단 사용을 할게요. 디폴트를 사용을 하고 랜덤 스테이트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수업 시간에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델을 생성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모델을 훈련시킨다 하잖아요. 모델을 훈련시킨다.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훈련시킨다 fit.
그래서 여기에는 피처 배열을 줘야 되죠. 피처 배열이 X트레인, 훈련셋에 피처 배열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얘가 모델을 훈련시킨다. 다시 얘기하면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끝났네요. 그죠?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훈련 세트가 거의 5,200개 정도의 훈련 세트가 있었는데, 어, 사실 뭐 이 정도면 빅데이터라고 하기는 조금 뭐 5, 6천 개 정도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도 아니긴 하지만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네요. 그죠? 자,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측값 찾고 예측값으로 컨퓨전 매트릭스 만들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확도 계산해 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훈련 세대에서 예측값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로 구분해 주겠죠? 그죠? 어, 트리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에서요. 예측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측할 때 어떤 데이터를 예측해라 라고 하는 걸 주면 되겠죠. X 트레인. 요것만 주시면 돼요. 훈련셋 예측값들이고요. 한 10개 정도만 출력해 볼까요? 다 출력하지 말고 5,200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딕트에서 앞에서 10개 정도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와인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와인까지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레드 와인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다시 화이트 와인, 그리고 열 번째는 레드 와인.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 실제 값들은 Y 트레인에 있죠. 여기서도 비교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10개만 비교를 해보시면요. 어떤 거 같으세요? 같죠? 같죠? 그래서 앞에서 10개만 봤는데 10개는 다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앞에서 10개는 다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 훈련셋에서만 사용하시는 함수 이름은 confusion matrix고요. 파라미터 이름들은 y true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실제 값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y PRED 예측 값이 두 번째 파라미터고요. 예측 값을 위해서 찾았죠. train predict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해 보시면 오 정확도가 되게 좋을 것 같죠. 거의 99% 5천 5,200개 정도 있었잖아요. 5,200개 정도인데 틀린 게 11개밖에 없네요. 그죠?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쵸? 예. 디시전 트리가 훈련셋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요렇게 출력만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시각화를 하는 게 좋겠죠. 히트맵. 그래서 데이터는 컨퓨전 매트릭스. 그 다음에 컬러 맵을 파란색 계열로.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도 써줄까요? 애노테이션 true.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천자리 숫자고 여기는 한 자리잖아요. 네, 천자리 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1.2 곱하기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좀 보기가 싫으시면 FM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FMT 파라미터를 D는 데시멀이란 뜻이에요. 십진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진수 형식으로 써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 tick labels 여기에다가 뭘 써주시면 되냐면 타겟 네임 써주시면 되죠. 타겟 네임스. 마찬가지로 Y tick labels에도 타겟 네임스 이게 레드하고 화이트잖아요. 레드 화이트.
이렇게 해서 plt.show. 이쪽이,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이쪽이 실제 값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예측 값입니다. 예측 값. 음. 그래서, 포지티브를 제대로, 포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맞았다는 뜻이 true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예측했는데 틀린 거니까 false 네거티브.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값이 틀렸으니까 false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맞았으니까 true 네거티브.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레드 와인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1276개가 있는 거고요. 화이트 와인을 화이트 와인으로 제대로 예측한 게 391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를 잘못 예측한 게 3개, 화이트를 잘못 예측한 게 8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 뭐, 재현율과 정밀도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냥 정확도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정확도만 있으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뭐 정밀도 재현율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해보면 Y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트레인 프리딕트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타겟 네임즈에도 타겟 네임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파라미터 이름이 타겟 네임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도 타겟 네임즈. 왼쪽하고 오른쪽은 다른 거예요. 어,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레드 이렇게 나오고요. 화이트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 정확도 100%. 이거 반올림 됐기 때문에 100%라고 나오는 거고요. 99.99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런 정도가 나올 거. 훈련 셀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훈련 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점수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셋 예측 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 훈련이 잘 된 모델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잘 예측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예측하다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측할 데이터는 x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 예측 값입니다. 여기서도 10개 정도만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앞에서 10개 정도만 프린트를 해보면 레드, 그 다음에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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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예측한다는 뜻이죠.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Y 테스트가 실제 값들일 거고 앞에 10개를 볼게요. 어, 첫 번째 샘플부터 틀린 게 좀 보이죠? 어, 틀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4개는 잘 맞췄고요. 다섯 번째 틀린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쪽 잘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열 개만 찾아봤는데 여기서만도 벌써 어, 2개 정도가 틀린 게 보이죠. 그쵸? 네. 뭔가 좀 음,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그죠? 컨퓨전 매트릭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 값은 y 테스트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측값은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어요. 출력해 볼까요? 네. 불안감이 맞았죠. 틀린 게 되게 많이 보이죠. 그죠? 어, 테스트 셋에서는 샘플 개수가 훈련셋만큼 개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틀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그려볼까요? SNS 히트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그리고 컬러 맵 파란색 계열로 하고요. 애노테이션 추루로 주고요. 그다음에 FMT 이건 포맷입니다. 포맷은 10진수 형식으로 그다음에 X틱 레이블스 타겟 네임 주시면 되고요. Y틱 레이블스도 타겟 네임즈를 주시면 돼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요거 다 합치면 1300개고요. 다 합치면 1300개고 그 다음에 맞은 개수를 보면 226개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899개가 예측이 맞은 거고요. 전체 개수가 1300개죠. 이게 정확도 86.5%예요. 컴퓨전 매트릭스만 보고 여기 트루 포지티브의 개수, 트루 네거티브의 개수,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개수가 1300개. 이렇게 나눠주면 86.5%. 과대적합이 엄청 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과대적합 너무 심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법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값, 테스트 주시면 되고요. 예측값, 테스트 예측값 주시면 되고 여기에 타겟 네임스 마찬가지로 타겟 네임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정확도는 반어림에서 87%고요. 뭐 프리시전 리콜은 뭐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87% 중에서 그러니까 레드를 더 못 맞추고 있죠. 화이트보다 레드를 더 못 맞추고 있죠. F1 스코어로 비교해 보면 F1 스코어가 정밀도와 재현율의 평균이기 때문에 F1 스코어만 비교해 보면요. 화이트는 91% 정도, 근데 레드는 71% 정도. 그래서 평균 내면 또 한 87%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은 화이트는 그쵸 여기 보시면 화이트가 훨씬 많은데도 틀린 게 적잖아요. 레드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화이트 와인은 잘 맞추고 있는데 레드 와인은 잘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 정확도도 너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는 분류 알고리즘은 과대적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에요. 디시전 트리는 얼마든지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100%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거의 100%잖아요. 일부 몇 개가 틀리기는 했지만
99.99% 이상 정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적 합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리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게요. 트리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서 왜 저런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왜 과대적합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포트한 함수 이름 중에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플롯 트리 함수 안에다가 아규먼트로요. 디시전 트리,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그래프 그려줄 겁니다. 뭔가 출력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 출력되는 거를 다 지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트리 보기 위해서는 plt.show라고 하는 거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이거 다 찍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죠? 잠깐 중지 좀 시킬게요. 중지시키고요. plt.show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문들 다 사라질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트리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이게 트리예요. 이게 트리.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문지를 던져요. 이 질문지가 yes냐, no냐라고 하는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그럼 샘플들을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들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샘플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어떤 질문지를 만들어요.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들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샘플들로 또 나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도 떤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들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샘플들로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왜, 트리라고 얘기하냐면, 어, 마치 여기가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 몸통이 올라가죠. 여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가지에서도 다시 가지를 이렇게 치겠죠. 이쪽에서도 가지를 이렇게 치겠죠. 여기서 또 가지를 치겠죠. 여기서 가지를 치겠죠. 여기서 가지 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잖아요. 그렇게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 첫 번째 가지, 첫 번째 나눠진 가지,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가지에서 다시 나눠지는 가지, 여기에서도 나눠지는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레드가 들어있으면 레드, 여기에 화이트가 들어있으면 화이트,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고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몇 개만, 음, 이거를 좀 줄여서 요만큼만 한번 볼게요. 요만큼만. 뭐 위에서 한 3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 요 정도만, 3개? 위에서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위에서 3개 정도만 보면,
자, 그러면 요 디시전 트리를 조금 일단은 PLT 피겨의 크기를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피겨 사이즈, 피겨 사이즈를요. 가로 길이를 16, 세로 길이를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plt.show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 트리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는 훈련이 끝난 에스티메이터를 주시면 되고요.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두 개라고 할게요. 두 개라고 하고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보기가 좋아졌죠. 조금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게요. 트리를 그리는데 몇 개를 그리겠다? 뎁스를 2단계까지만 그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뎁스를 2단계까지만 그리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게 왜 2단계냐면 지금 이 레이블들이 표시가 된 거를 보세요. 여기서 이게 한 단계,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단계. 그래서 뎁스가 한 단계, 두 단계예요. 왜 3단계가 아니냐면 아래쪽은 점점점점 하고 생략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뎁스를 치지 않는 거고요. 뎁스를 치지 않는 거고 실제로 여기 안에 어떤 내용들을 표시해 준 거. 이렇게 내용들을 표시해 준 게 여기가 뎁스 1, 여기가 뎁스 2. 그래서 뎁스를 두 단계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점으로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지예요, 문제지. 문제지가 여기 yes, no. 다시 얘기하면 true, false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변수의 값이 4.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눴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변수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 구조 생각나세요? 첫 번째 컬럼 뭐가 있었어요? 알콜. 두 번째 컬럼 뭐가 있었어요? 슈가. 세 번째 컬럼이 pH가 있었죠. 인덱스로 하면 0번 인덱스 컬럼, 0번 인덱스 컬럼이 알콜, 1번 인덱스 컬럼이 슈거, 당도, 2번 인덱스 컬럼이 pH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슈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도가 4.3 여기 작거나 같다죠. 4.3 이하이면 4.3보다 크면 이런 뜻이에요. 크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얘가 그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한 건지 모르겠죠.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알아야 0번, 1번, 2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G니라고 하는 건 일단 넘어갈게요. G니라고 하는 건 넘어가고요. 전체 샘플이 몇 개가 있다? 5,197개가 있다. 아까 우리 훈련셋에서 샘플 개수가 대략 5,200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197개. 5,197개의 훈련 세트가 있는데, 여기 값들이라고 돼 있죠, 값들. 1279개, 3918개. 이거 뭐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인, 레이블 0번, 레드 와인이죠. 레드 와인이 1279개, 화이트 와인이 3918개. 요거 두 개 합쳐주면 5197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제일 처음에 와인 샘플이 5,197개가 있었는데, 5,197개 중에서 레드 와인이 1,279개, 화이트 와인이 3,91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도가 4.3 이하인 거와 당도가 4.3보다 큰 걸로 나누면 두 개의 와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yes 아니면 no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왼쪽 그룹을 보면 샘플이 몇 개로 줄었어요? 2,946개가 됐어요. 여기 샘플 개수 보이세요? 2,946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시 저랑 다른가요? 숫자들이? 아마 랜덤 스테이트를 맞췄으면 이게 같을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몇 개가 됐어요? 오른쪽에는 2251개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5197개가 2946개하고 2251개로 나눠진 거예요. 왼쪽에는 레드 와인하고요, 화이트 와인이 비슷하게 섞여 있네요. 1199개하고 1747개로 나눠져 있어요. 비슷하게 나눠져 있죠? 근데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레드가 80개밖에 없고요. 화이트가 2171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뭘 보내버렸어요? 화이트 와인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지를 더 치지 않더라도요. 가지를 치지 않더라도 2200개 중에서 2100개가 화이트고 레드는 8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화이트라고만 예측을 하더라도 90% 이상 아닌가요? 아, 90%는 안 되겠구나. 2000개 중에서 20개, 40개. 그죠. 한 80% 이상은 되겠네요, 정확도가. 그죠? 이쪽에 있는 2251개의 와인들을 전부 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면 정확도가 2251분의 2171이 된단 말이에요. 꽤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이쪽은 거의 반반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를 레드라고 하거나 혹은 화이트라고 하게 되면 정확도가 뭐 45%, 55%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다시 던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다시 던진 게 뭐냐 하면 X1이네요. 똑같은 변수군요. 또 그 당도를 가지고서 나눴어요. 이번에는 당도가 1.625라고 하는 숫자예요. 당도가 1.625보다 작거나 같으냐? 왼쪽은 true. 오른쪽은 1.625보다 크냐? 여기는 false. 예, 그죠? 질문은 작거나 같으냐라고 던졌기 때문에 여기는 1.6 이하, 여기는 1.6 초과인 거예요. 초과. 자, 이렇게 나눴더니 왼쪽에는 1044개의 샘플이 들어갔고요. 1044 중에서 112개가 레드, 932개가 화이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1900개의 와인이 있는데 1900개 중에서 1087개가 레드, 815개가 화이트.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도 여기 똑같이 뭘로 나눴냐면 또다시 슈거로 나눴어요. 당도가 6.6 이하인 거, 6.6보다 큰 거,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더니 2251개 중에서 591개가 왼쪽으로 갔고요. 1660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비율을 보시면 왼쪽에는 레드와 화이트가 53대 538, 1대 1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화이트라고 하면 90% 정도 보여주겠네요. 그쵸? 자, 여기는 레드가 27, 그 다음에 화이트가 1633이에요. 여기는 90% 훨씬 더 넘겠죠? 여기 있는 1660개는 전부 다 화이트라고만 예측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정확히. 한쪽으로 화이트가 몰리고 있죠. 다른 쪽으로는 레드가 몰리고 있죠. 이렇게 그 가지를 쳐 나가면서 마치 트리가 커가는 모습으로 분류를 하는 게 이게 디시전.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부터는 변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 첫 번째 노드에서는
여전히 슈거를 가지고서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고 있는데 두 번째 노드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X0라고 되어 있죠. X0. X0는 알코올 도수를 의미하겠죠. 여기서는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서 가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드를 보시면 세 번째 노드는 X2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pH를 가지고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는 1번 변수를 가지고 어떤 변수는 0번 변수를 가지고 어떤 변수는 2번 변수를 가지고서 가지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디시전 트리의 생각인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니까.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의미를 좀 의미 있게 좀 바꿔볼게요. 몇 가지를 바꿔볼 건데, 이 X1, X0, X2,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들이죠. 변수 이름들은 feature names 아닌가요? 플롯 3에 보시면 feature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우리 이거 만들어 둔 거 있죠. 알코올, 슈거, pH라고 만들어 둔 거 있죠. 그게 뭐였었냐면 feature names.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 네임스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타겟 네임스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래스 네임즈라고 되어 있어요. 타겟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레드하고 와인이잖아요. 우리는 변수 이름 뭐라고 만들었냐면 타겟 네임즈라고 만들었어요. 타겟 네임즈.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 이름들을 우리가 표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레드냐 화이트냐 이거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fie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eld. 채우다라는 뜻이죠. 채우다를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얘는 박스 안쪽을 색깔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스 안쪽을 그 색깔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색깔만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어떤 샘플이 더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파란색 계열들 있죠? 파란색 계열들은 화이트 와인이 많은. 근데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 그리고 파란색이 옅으면 옅을수록 화이트 와인이 많긴 하지만 비율이 레드 와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간 그 주황색 계열, 주황색 계열이 레드 와인이 많은 쪽이 주황색 계열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레드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옅으면 옅을수록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여기가 X1이라고만 표시가 됐던 게 슈거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피처 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슈거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당도가 얼마 이하다. 이런 거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어, 레드와 화이트 중에서 몇 개씩 있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밑에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화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게 요 숫자가 3918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 3918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러트리를 이용하실 때 그 디시전 트리 훈련이 끝난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훈련이 안 끝난 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변수들을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 수가 있고 true, false, yes, no 형식으로 해서 가지들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 모델을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까지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고요. 주시면 되고요. 안 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뎁스가 엄청나죠. 안 주면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원하는 깊이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두 개까지, 세 개까지, 네 개까지 원하는 깊이만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eature names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조금 더 표시가 되는 내용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을 주시면 여기 숫자들이 레드냐 화이트냐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필드는 단순히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컬러 이미지로 채워서 색깔만 딱 보더라도 레드인지 화이트인지를 알 수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컬럼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 네, 가능해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질문지가 그때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물어보겠죠. 네. 뭐 성별이 남자이면 true, false. 뭐 성별이 여자이면 true, false. 이렇게 비교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컬럼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도 디시전 트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컬럼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어내야 되죠. 선형회귀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든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럼 여기 숫자가 있어야 숫자를 만들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변수들의 성별이라든가 성별과 같은 그런 카테고리 타입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방법은 있어요. 성별이 분류할 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성별을 0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0이면 남성, 1이면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형 회귀식 만들 수가 있고 확률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KNN도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계산하려면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져 있어야 돼요. 문자열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것들 전부 다 숫자로 변환해 주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디시전 트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 자체를 문자열로 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이 같은가, 남성하고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yes 또는 no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그 카테고리 타입들을 일부러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편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피처에는 알코올도 있고 네. pH도 있는데 네. 맨 위에는 그 슈거가 시작되고 4.3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네. 그거는 여기 지니 개수라고 하는 것로 설명이 돼요. 요거는 지니 개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그쵸. 왜 이런 질문을 던졌고, 여기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진위.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